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구둔빵. 네, 자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국사예요. 다른 과목이 아니라 한국사라고요. 한국사.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한국사 올해는 평가원에서 어떻게 낼지 궁금하실 텐데, 뭐 작년까지 한국사는 뭐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겠다라고 해서 정말 정성껏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맞출 수 있도록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만들었죠. 작년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궁금하죠, 이제 올해는 과연 또 한국사를 그럼 과연 작년의 기조처럼 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변화를 줄 것이냐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6월 모의평가 딱 보면 견적 나오거든요. 9월 어떻게 나온다, 수능 어떻게 나온다, 견적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6월 모의평가 해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서 한국사에 대한 견적을 지금부터 한번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앞에서 총평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근대 파트에서 6문항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내기로 했어요. 작년까지는요. 올해 이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고대, 그러니까 선사하고 고대에서 합쳐서 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선사에서 문제를 내지 않고요, 고대에서만 두 문항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문제는 다 쉽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고대에서 두 문제 나오는 것과 선사에서 한 문제, 고대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선사시대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야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사시대가 나오면 이건 복받은 거예요. 네, 제일 쉬운, 여러분들이 참 부담 없는 그런 문제가 선사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부터는요,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선사에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선사에서 안 내면 고대에서 두 문제 나오는 거고, 선사에서 한 문제 나오면 고대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문제가 양쪽에 걸쳐서 또는 한쪽으로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사에서 두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고대에서 두 문제 나올 수 있어도 선사에서 두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선사에서 한 문제, 고대에서 한 문제. 선사에서 제로, 고대에서 두 문제. 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요 케이스에서 선사에서 한 문제가 나와주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복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딱 봤는데 네, 선사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거지. 그지?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대에서 두 문제 나와도 다 풀 수는 있습니다. 네, 염려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느 시대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계급이 발생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자, 지금 일단 힌트가요, 계급 발생 일단 나왔어요. 계급 발생. 자, 요거 이제 힌트 하나 주어졌고, 그 다음 두 번째, 비파형 동검 두 번째 힌트 주어졌고요. 그죠? 어이구야, 게다가 또 뭐 반달돌칼도 또 힌트로 주어졌고요. 아이고, 힌트 많다. 그죠? 뭐 여기 지금 이제 비파형 동검, 또 그림도 하나, 사진도 하나 주어졌고요. 반달돌칼도 또 이렇게 있고요. 진짜 힌트 많습니다. 가뜩이나 쉬운 선사시대인데 또 이렇게나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 시대는 바로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서원이 건립되었다. 서원. 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사립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넘어가보고, 상평통보가 사용되었다. 상평통보 역시 조선 후기, 통용되었던 그런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니까 시기가 안 맞고요.
향부곡소가 설치되었다. 어느 시대예요? 이거는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팔관회와 연등회가 개최되었다. 어느 시대입니까? 역시 이것도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2번입니다.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그러네요. 정답은 청동기 2번 이렇게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뭐 선사시대니까 이렇게 쉬운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만 잡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선사시대니까 이렇게 낼 수 있지. 쉬울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1번에서는 분석하지 않고요. 제가 2번 넘어가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6월 모평에서 선사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냈으면 9월 모평에서는요.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9월 모평에서도 만약에 선사 문제를 한 문제, 고대 문제를 한 문제 내버리면 이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평가원에서 올해는 그러면 전근대 쪽에서 선사 고대 요 파트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나온다는 시그널을 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사에서 안 나오고 고대에서 두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9월 달에는 아마 고대에서 두 문제만 출제할 겁니다. 그래야 수능에서 고대에서 두 문제 나올지 한 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근데 9월 모평에서도 선사 한 문제, 고대 한 문제 이렇게 내버리면 그냥 수능에서도 그럼 선사 한 문제, 고대 한 문제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9월 모평은 고대에서 그냥 두 문제, 선사 내지 않고 고대에서 두 문제 낼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거나 2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여러분들 고대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뭐 고구려 있죠, 백제 있죠, 신라 있죠, 가야 있죠, 통일신라 있죠, 발해 있죠. 6개 나라 문제를 내야 되니까 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지금 배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한 문제밖에 못 써요. 지금 왜냐면 선사 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문제는요,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퉁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16년 봄 어디에 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겼대요. 아유, 뭐 결정적 키워드가 나왔네.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대요. 결정적 키워드 나왔네. 그죠? 왕이 적을 습격하기 위해 구천에 이르렀는데 숨어있던 적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시호를 성이라 하였다. 아, 이거 왕 이름도 줘버렸어. 그럼 성왕이라고요, 성왕. 그러면 이거는 바로 적군은 이제 신라가 되겠네. 성왕이 어디서 죽었어요? 신라군과 싸우다가 죽었잖아. 바로 관산성 전투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관산성 전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추출이 가능하겠죠. 근데 32년 가을 이 자료 몰라도 돼요. 그냥 사비로 옮기고 남부로 굳혔던 왕은 누구야? 그거 성왕이잖아, 성왕. 이것만 갖고도, 첫 번째 자료만 갖고도 성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왕 어느 나라 왕이야? 네, 성왕은 백제의 왕입니다. 백제의 왕이에요. 그죠? 좋아. 어렵지 않아. 그러면 백제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네, 얼마나 쉽습니까? 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경주 석굴암의 석굴. 이거 어느 시대입니까? 통일신라. 틀렸고요. 강서대묘 사신도가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 문화유산입니까? 고구려. 틀렸습니다. 자, 4번 삼국유사가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 문화유산입니까? 고려. 틀렸습니다. 자, 수원 화성.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입니까? 조선 후기. 어느 왕이에요? 특히 정조. 그죠? 틀렸습니다. 자,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백제, 금동, 대향로. 네, 바로 백제의 문화유산.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언뜻 2번 보니까 그래요. 뭐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골라야 되니까 뭐 이 문제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가볼게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뭐 이 정도 문제야 뭐 가뿐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번 고대 문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까 1번, 2번 다 고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고대 파트에서는 나라가 많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 신라, 발해까지. 네, 6개의 나라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문제 내기는 참 부담스럽다. 그래서 출제자는요,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넓게 공부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팁 하나 드렸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여 국호를 고려라 했다. 뭐야, 고려네. 자, 송악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혼인정책으로 호족을 포섭했다. 또 발해 유민을 포용했다. 아니 뭐 고려 세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죠? 누구예요 고려 세운 사람? 아니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조선 세운 사람 누구야? 위성계. 고려 세운 사람 누구야? 태조 왕건 아니겠습니까? 왕건. 아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예, 왕건입니다 왕건. 그러면 뭐 게다가 이제 고려까지 나왔네, 그지?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골라보겠습니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2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2차 갑오개혁 내용, 2차 갑오개혁 이거 어느 왕 때예요? 고종 때죠. 고종 때죠. 네, 2차 갑오개혁이니까 고종 때입니다. 자, 틀렸고요.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했대요. 역시 고종 때죠. 뭐 물론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주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일단 틀렸고요.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입니다. 1925년, 그러니까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이게 누구예요? 조선 성종입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네, 태조 왕건, 뭐 예를 든다면 뭐 후고구려, 궁예, 후백제, 견원, 그리고 신라. 근데 이제 이 궁예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왕건이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를 표방하게 되는 것. 이후에 신라 병합하고 그 다음에 후백제 쳐가지고 진정한 후삼국 통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정답지를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한번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왕,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잘 보세요. 선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에서 지금 여러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돼.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평가원에서 한국사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을 여러분들 캐치를 해야 돼. 내가 캐치해 줄게. 잘 봐. 지금 답은 지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야. 이게 답이야. 답인데 선지들 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자, 1번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2차 지금 여러분 후삼국 통일 고를 골라야 되는데 2차 갑오개혁 근대사, 이건 근대사예요. 근대사. 너무 시대가 멀어. 전국의 척화비, 이것도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시대의 어떤 특성상 본다면 전근대기지만 교과서나 이제 이런 거 분류할 때 이것도 역시 근대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치안유지법 제정, 이것도 근대사, 특히 일제강점기라고요. 경국대전 편찬, 이건 조선시대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돼. 지금 평가원에 들어가신 출제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이 선지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고려 사람이잖아. 그지? 고려 사람. 그러면 1번 이렇게 이제 된다고요.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2번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하였다. 3번 노비안관법을 시행하였다. 4번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5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고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 적어도 1번부터 5번 선지를 다 고려로 깔아놓고 그 중에서 태조 왕건에 대한 답지를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를 사실상 출제자들은 내고 싶어 해요. 예, 그래야 조금 더 촘촘. 그러니까 선지와 선지 사이의 이 간격, 시대적 간격이 촘촘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푸는데 좀 헷갈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보시라고요. 촘촘하기는커녕 우와, 막 근대사까지 들어와서 막 마구마구 지금 시대를 벌려놓고 있다는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한국사는 여러분들 다른 과목과 달라요. 한국사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틀리게 해서 어떻게든 변별을 해서 여러분 어떤 줄을 세우려고 안 합니다. 네, 한국사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하려고 내는 문제예요. 달라요.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궁금했다고요, 저는요. 작년도 이렇게 냈거든. 작년도 이렇게 냈어. 지금 시대를 마구마구 벌려가지고 어떻게든 틀리지 마세요라고 문제를 냈거든. 올해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빙고! 네, 올해도 이렇게 내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평가원에서. 어떻게든 여러분 틀리지 않도록 쉬운 문제 낼 거예요 라고 지금 3번 딱 읽는 순간 바로 쭈루루룩 입력이 됐습니다. 네, 올해 수능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수능 쉽습니다. 네, 올해 수능 개념만 하시면 무조건 만점입니다. 오케이? 3번 한 문제로 그냥 견적이 딱 나와버린 거야. 자, 그래서요. 정답은 5번 고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시험 문제 좀 쉽게 나오겠구나 라는 인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신나요? 신나요. 진짜 3번 딱 문제 풀어보고 제가 예스 했어요. 예. 휴, 한국사는 올해도 쉽구나. 참 다행이다.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능 시험장 가셔가지고 맨 마지막 4교시 이제 시험 보시다가 한국사 문제를 푸실 땐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 그 앞에 언어, 수학, 영어까지 머리 돌아가느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개념 좀 공부하시고요. 문제 푸시면요. 제가 볼 땐 뭐 한 10분 내에 다 푸실 겁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잠깐만 좀 머리를 식히셔도 되는 그런 짬을 한국사가 또 올해도 줄 겁니다. 잘 됐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4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키워드 인조 나왔다. 인조. 오케이? 그 다음에 청 나왔다. 청. 네. 지금 보니까 임금이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청군이 길을 차단하였다. 남한산성 키워드 등장했다. 청군이 강화도 함락하였고 복림대군 등이 사로잡혔다. 임금이 삼전도 나왔다. 삼전도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자, 인조 때에요. 청이 쳐들어왔어요. 남한산성 갔어요. 삼전도에서 항복했어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적어도 이제 이 정도 키워드를 주면 이게 어떤 전쟁인지는 알아야, 그게 바로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모르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지. 그죠? 이거 어떤 전쟁인가요? 네, 이건 바로 병자호란. 네, 조선시대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병자호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1번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어느 왕 때? 신라 진흥왕 때. 그러니까 신라 시대야. 그러니까 이거 고대야, 고대. 오케이, 고대입니다. 그 다음 별무반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별무반은 어느 시대 등장합니까? 고려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윤관이 별무반 만들 것을 건의하잖아요. 그래서 그 별무반을 만들어가지고 여진족 혼내잖아. 그래서 뭘 확보합니까?
동북 구성을 확보합니다. 그죠? 자,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국 간섭이 발생하였다. 에휴, 뭔 소리야? 삼국 간섭은 여러분들 이거는 청일전쟁, 응?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일본이 이제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중국의 요동반도라든지 요동반도랜다. 그 중국의 어떤 그 일부 지역들을 또 가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 너희들 왜 여길 들어와? 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일본한테 빠져줄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일본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삼국간섭이에요.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근대사. 이거 근대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개항기에 나온 거예요. 개항기 시대로 본다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쌍성 총관부. 이건 이제 원간섭기. 그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야, 고려시대. 자,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들 지금 이 병자호란은 어느 시대입니까? 이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그죠? 자, 그러니까 병자호란 조선시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임금이 삼전도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굴욕적인 항복. 그 항복에 대해 원수를 갚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대두하겠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도 보세요. 지금 적어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 이 선지에 임진왜란 선지, 정묘란 선지 이런 것들을 껴놓으면 머리가 좀 헷갈려지죠. 그런데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 지금 봐봐. 하나밖에 없어. 답지밖에. 다 뭐 고대, 고려, 근대, 고려. 어떻게든 조선시대로 지금 벌려놨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내요, 문제를. 한국사는요. 이게 틀리면 이상한 거라. 틀리면. 그러니까 정답은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북벌론이 대두하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이자겸 등장했어. 키워드 이자겸과 척준경이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을 불태웠다. 이자겸 일파가 왕을 위협하여 처소를 남쪽으로 옮기고 왕의 측근들을 죽였다. 묘청 등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이들을 토벌하였다. 그러네. 이거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구분점이 무엇이다?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자, 이 고려 전기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 그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이자겸의 난 하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둘. 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문벌 사회가 무너지게 되었다. 바로 무신정변에 의해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탐구 주제로 뭐가 적합하겠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일단 여러분들 이거 어떡할래 이거 어떡할래 이거 미치겠다 진짜. 이게 보면은 우리 한국사 출제위원 선생님들의 이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자, 이자겸과 묘청이 어느 시대 사람이야? 이것만 알자 우리. 이것만. 고려시대 사람들이라고. 적어도 야 이자겸, 묘청, 김부식 나오는데 고려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되겠니?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면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선지는 와우 이게 웬일이야. 뒤에 있는 뭐 호족 세력의 성장, 문벌 사회의 동요, 훈구와 사림의 대결, 탕평 정치의 추진,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전개 이거 다 몰라도 돼. 이거 다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돼. 왜? 시대가 고려시대가 하나밖에 없어. 지금 하나밖에 없어. 신라, 조선 일제야. 적어도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이제
난이도를 있게 내려면 고려 시대 5개 중에서 고르도록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안 하는 거 지금 보이시죠? 앞에 3번, 4번, 5번 지금 제가 반복돼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출제위원들이 일부러 시대를 계속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6월 목표에서 여러분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문제 낼 거라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맞추게 할 거라고.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물을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지금 여러분들 그걸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뭐 그냥 뒤에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시대만 보면 돼. 고려. 고려 문벌사회 동요. 끝!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출제위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여러분에 대한 그 배려가 야, 진짜 어느 시험이 이렇습니까? 어느 시험. 존재하지 않아요. 수능에서는요. 한국사만 유일한 거예요. 맞추라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여러분 6번 문제니까 6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전근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근대 제가 총평에 말씀드렸죠. 전근대에서 6문항 그리고 근현대에서 14문항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전근대 6문항 지금 6번이잖아요. 마지막 문항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네요. 자, 곡물을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징수하였어요. 네,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었어요. 광해군 때 시작되어 숙종대, 평안도, 함경도 등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었어요. 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나와줘야지요.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도는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빠밤빠밤빰빰빰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이죠. 그 500년 동안 가장 혁명적인 세법 개혁, 세금 개혁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대동법. 왜? 대동법은 많이 가진 자, 땅을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땅을 적게 가진 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굉장히 근대적인 합리적 세법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한 게 아니라 집집마다 똑같이 부과했거든요. 양반집도 한 필, 뭐 예를 들면 양반집도 뭐 규란상자, 그다음에 뭐 상민집도 규란상자 똑같이 이렇게 배분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말고 양반집 땅 있어? 그럼 세금 더 많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동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뭐 대동법 광해군 때 시작되었다는 거 있고요. 방납폐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지요. 1번,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동법은 공인 아니야. 그지? 아니, 대동법이 지금 쌀로 낸다며. 옛날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이 서울로 올라왔고 그게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왔다고요. 근데 이걸 이제 쌀로 낸대요. 임금님이 쌀만 먹니? 그게 가능하니?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네, 바로 그 쌀, 화폐와 같은 기능을 갖고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 쌀을 갖고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는 국가가 인정한 공인한 상인들이 필요하겠죠.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그래서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를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300산업 발달. 이거 뭐 300산업 발달은 이거 이승만 정부예요. 이승만 정부. 현대사야, 현대사. 이건 현대사라고, 현대사. 시대를 또 이렇게 벌려놨네.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건 1920년대라고요. 1920년대. 이건 바로 일제강점기라고요.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2번, 3번 답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 다음, 기기창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기창은 뭐예요? 개항 이후에 통일기념하면서 여러 나라의 사신단을 보내요. 중국에는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하죠. 갔다 와가지고 만든 창고, 무기 만드는 창고, 기기창. 그러니까 이것도 근대사예요, 근대사.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공민왕 때 전민 변정 도감 뭐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건 이건 지금 고려시대라고요. 웬일이야. 지금 조선시대를 찾아야 되는데 조선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1번 외에는 조선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대를 막 고려시대, 일제강점기, 현대사 어떻게든 조선시대는 터치하지 않으려고 마구마구 벌려놓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계속 눈치채고 있죠 지금? 네, 정답은 해서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야 진짜 개념만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공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가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저는 지금 경복궁에 나와 있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는데 고종의 아버지인 누가? 이거 아까 했잖아. 고종의 아버지인 누구야?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네. 자, 왜냐면 지금 7번부터는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전근대고요. 그리고 7번부터 20번까지 14문항이 근현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 고르면 되는 거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래요?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경복궁을 중건을 하고요. 또 서원을 정리하고요. 민생안정을 위해서 뭐예요? 호포법도 시행하고요. 사창제도 시행하고요.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위해서 뭐래요? 싸우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척합이 빵.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정책들입니다. 자, 갑니다. 흥선대원군 1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자, 이거는 고려 공민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독서 상품과를 운영하였다. 자, 통일신라 원성왕 때입니다. 자,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오케이, 통일신라. 다음.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건 조선 전기. 누구? 세종. 호포제를 시행하였다. 넘어갈게요. 자, 5번. 마한을 복속하였다. 이거는 백제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이야. 지금 이제 이 경복궁 조선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네 백제 나왔고요. 고려 나왔고요. 통일신라 나왔고요. 조선 나왔고요. 조선 전기죠. 조선 전기 세종 때니까. 그죠? 어떻게든 겹치지 않으려고 무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또 보입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아예 그냥 한 문제도 같은 시대에 걸치지 않으려나 봐. 대단한데요, 이거 지금요? 그죠? 자, 흥선대원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호포제. 양반들도 포내라. 라고 하는 호포제를 시행하였다. 4번. 흥선대원군의 개혁 내용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 다음 갑니다. 8번. 이 문제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한국사는 쉬워요. 쉬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제 유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고르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와 나 사이에 있는 여러 사건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렵게 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문제야. 생각해야 되는 문제.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접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해요.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이런 유형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익숙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개념만 시간의 흐름상 쭉 한번 정리하시면 제가 개념 완성해서 설명 다 드렸어요. 그것만 쭉 정리하시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M검께서 말씀하시기를 군국기무처 결정적 키워드 등장합니다. 군국기무처 회의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맞고 날마다 와서 모여 크고 작은 사물을 협의하여 아뢰고 나누어 거행하도록 하라. 군국기무처 뭡니까? 바로 1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저 군국기무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금이 모든 관원을 이끌고 엄숙한 차림새를 갖추고 환구단에 이르러 친히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낸 후 황제에 즉위하였다.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고 올해를 광무원년으로 하였다. 원인트를 이렇게 많이 주냐고. 원인트를 이렇게 많이 주냐고. 한 2개 정도면 되는데 너무 과해. 왜? 걱정이 많으셔. 틀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데. 야, 진짜 엄청난 힌트를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바로 이건요,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네,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 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번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 아관파천. 아관파천? 대한제국 이전에 여러분 보세요.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관파천, 대한제국 이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념만 한번 쭉 흐름 따라서 공부하면 다 풀린다고. 이 문제도 역시 그렇게 풀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정답 바로 나왔네.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 1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무신정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무신정변이 발발했다. 고려시대야. 고려시대. 웬일이니? 그지? 홍경래의 난이 발생했대요. 홍경래의 난은 이거는 19세기 초반이야. 초반. 이건 지금 19세기 후반이고요. 그래.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볼 땐 이거다. 요거 하나 좀 촘촘하게 놨다 지금. 조선 형평사. 이거는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 형평운동. 백정들.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6.25야. 6.25. 이건 현대사야. 현대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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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시대를 쭉쭉쭉쭉 벌려놔서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걱정이 좀 많으세요. 여러분 혹시 틀릴까 봐. 그렇죠? 네. 바로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를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 다음 갑니다. 네. 자, 어느 도서관 한국사 교양 강좌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선 구국운동이라. 자, 그래서 경제적 구국운동이 뭐냐 이걸 묻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 시간의 흐름상을 쭉 따라가면 돼요. 이미 다 했어. 개념 시간에 뭐가 있어? 반공령 있어. 반공령. 오케이. 자, 반공령 다음은 어떤 경제 구국운동이야? 다음은 네, 바로 이권수호운동이야. 이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그리고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했죠. 특히 이권수호운동,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단체 독립협회가 있겠습니다. 아하.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회.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 반대운동. 황무지 개간 반대운동.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국채보상운동, 나라비 깎기운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개념 시간에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흐름을 이미 정리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야? 반공령 있네. 보안의 황무지 개간 반대운동 있네. 국채보상운동 있네. 뭐야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구만. 이거네요. 이거. 이권수호운동, 상권수호운동. 이거네. 이거 고르라는 거예요. 보여요? 보이네. 특히 이권수호운동을 주로 담당했기 독립협회라면 상권수호운동도 독립협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특히 상권수호운동이잖아. 서울에, 그러니까 조선 서울에 외국 상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지 마라, 물러가라 라고 싸웠던 게 바로 상권수호운동. 특히 여기에 대표적인 조직이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된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게 있어요. 예, 정답은 5번. 이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상권수호운동을 이끌어갔던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자, 노급의 폐지야. 이거 통일신라 신문왕 때야. 이게 웬일이야? 통일신라야. 너무 멀지 않아? 그 다음 2번. 균역법.
와우, 이 균형법은 조선 영조 때야, 영조 때. 너무 멀지 않아? 새마을운동. 이 박정희 정부 때야, 박정희 정부 때. 이 웬일이니? 이거 현대사야, 현대사. 현대사. 그다음 전민면정도감이 웬 말이야? 이거 고려시대 공민왕 아니야, 공민왕. 뭐야?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는 근대사를 골라야 되는데 근대사 있어요? 하나도 없어. 전근대, 현대, 전근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답은 이걸 고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시대를 쭉쭉 벌려놓고 있다고요. 느낌 와? 이게 6월 달에 여러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야, 평가원이. 이번 9월도 이렇게 낼 거고 수능도 이렇게 낼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야지. 문제 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떻게 올해 한국사 트렌드가 나올 것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정답은 해서 5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반으로 넘어가네요. 10번 가볼까요? 네. 자, 밑줄 친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것은 민용환이 자신의 명함에 남긴 유서의 일부이다. 그는 강제로 체결된 이 조약을 파기할 것과 체결에 앞장선 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유서에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남기고 이 조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결하였다. 오!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뭐 풀 수는 있지만 자료가 이게 뭐야? 하나밖에 없어. 지금 힌트 낼 수 있는 힌트가.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의 힌트는 많게는 막 5개도 줘요. 그죠? 근데 이 꼴랑 하나 주는 거야, 이거? 어허, 글쎄. 오적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오적이 뭐예요? 오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을사오적. 을사오적 누구야? 불러봐. 이완용. 그래, 잘했어. 그 다음은? 기억 안 나지? 아니, 오적이라는 얘기는 5명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완용만 기억해? 이완용이야, 솔직히 기분 나쁘겠다, 야.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네, 이들을 우리는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을사오적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조약은 뭐예요? 을사조약, 즉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뭐가 설치가 돼요?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고요. 뭐가 박탈돼요?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그 내용 있을까요? 있네, 바로.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었다. 이건 이제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이후에 원산, 인천도 개항이 됩니다.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였다. 갑신정변 때 텐진 조약에 의해서 동시에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뭐 진짜 을사늑약에 대한 거 그냥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을사늑약은 워낙 시험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죠. 이거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고종은 강제로 퇴위 당합니다. 이 고종의 강제 퇴위에 결사적으로 저항했던 조직이 바로 대한자강회다. 대한자강회가 있더라. 애국개몽 운동단체 중에서 이렇게 있더라. 자, 그리고 이후에 순종이 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을 또 이후에 체결을 합니다. 그죠?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뭐예요? 군대 해산. 그 군인들이 어디에 합류해요? 바로 정미의병에 합류하고 있더라. 요거는 이제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해서 기억하고 디귿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고요. 요 흐름만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 11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모금운동을 벌여 독립문. 오케이. 독립문을 건립하였어.
러시아의 이권 침탈. 아까 이권 수호운동 아니야? 이권 수호운동. 그죠? 그럼 이 단체는 뭐야 도대체? 네,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 의회 설립 운동도 많이 하고요. 정부와 헌의 6조 체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였어. 이거 일제강점기죠. 어디? 신간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였어. 언제?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어. 언제? 개항기. 네, 요것도 개항기가 하나 나오긴 하네요. 서울 진공작전. 네,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어요. 요거는 이제 13도 창의군. 네,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지요. 네. 어느 의병이에요? 이게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정미의병. 이게 바로 정미의병.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어요. 이거 일제강점기 청도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수호파 방정원에 의해서. 그죠? 야, 근데 이거 지금 독립협회 활동을 시킨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 이전 개항기란 말이야.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5번 틀렸고 그죠?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두 개. 요 두 가지가 지금 개항기. 그죠? 서울 진공작전은 이제 이 나중에 정미의병과 관련된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것도 참 이렇게 어떻게든 시대를 이렇게 벌려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두 개가 하나 모처럼 동시대에 걸쳐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기는 있네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벌려 놓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풀었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 이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까지 여러분이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자, 밑줄친 이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20년 3월 1일 새벽 이 운동의 발발 1주년을 기념하여 배화 여학교의 학생 수십여 명은 학교 뒷산에 올라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이들의 시위 소식을 들은 경찰들이 달려와 학생들을 줄줄이 잡아갔다. 한편 다음날 경찰은 배재 고등 보통학교에서도 만세를 불렀다는 혐의로 학생들을 연행하였다. 현재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 15명이 경부총감부에 갇혀있는 중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 연도도 한번 보세요. 연도 중요하지 않지만 1920년 3월 1일. 그래, 연도는 몰라도 된다. 연도는 몰라도 되고요. 3월 1일.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해. 3.1운동 아니야, 3.1운동. 그죠? 3.1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이거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까지는요,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왔거든. 3.1운동에 영향을 묻으면 거의 90%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 선지가 답지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변화를 줬네. 예. 자, 일단 가볼게요. 자, 3.1운동이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3.1운동. 자, 먼저 1번. 집강소가 운영되었다. 이거 동학농민운동 아니야. 그지? 이건 근대야, 근대. 답이 될 수 없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역시 근대야.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거 4.19 혁명과 관련되죠? 이거 현대사예요, 현대사.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대.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야. 역시 현대사야. 뭐야? 우린 지금 일제강점기를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도 없어. 일제강점기 없어. 이렇게 다 벌려놓은 거야, 시대를.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했다. 내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까지의 무단통치 대신 소위 문화통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5번. 진짜 경이롭다. 네, 경이롭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지. 대단하다. 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다음 갑니다. 자,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성지방법원 기록 해제입니다. 조선군 사령관을 협박하고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를 비판한 혐의로 검거된 최 누구에 대한 소송 기록이다. 최 누구의 동생이 학교 졸업 후 지원병에 지원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학교는 최 누구를 불러 동생의 지원병 입소를 종용하였다. 아니 동생이 지원병이 가지 않겠다는데 왜 형을 부르냐고. 이것도 연좌제냐면 연좌제. 최 누구는 동생을 지원병으로 보낼 수 없다며 분개하였다. 자, 그러던 중 지원병 문제로 조선군 사령관을 협박하는 투서가 있자 경찰은 투서자로 최모군을 지목하였다. 경성지방법원은 필적 감정 등을 근거로 최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네, 지금 이제 이 이슈가 뭐냐면 지원병이 지원병. 육군특별지원병. 몇 년대예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네, 바로 193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현대에서 14문제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정책을 묻는 문제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 1930년대 민족마살 통치와 관련된 정책들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나온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야. 일제강점기야,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가볼게. 1번 갑신정변에 참여하는 개화파. 와, 우리 출제자 선생님들 일관성 있으세요? 시대를 막 벌려놔. 이거는 근대사. 갑신정변이니까 근대 아니야. 그지? 경인선계 통식. 이거 대한제국 그 시기 왔다 갔다 하는 시기잖아요. 역시 이것도 근대입니다. 신식 무기를 들고 훈련받는 별기군이야. 별기군. 이것도 역시 근현대죠. 통리기무하문, 신식군대, 별기군, 구식군대 2군 정리해고 들고 일어났어. 그게 뭐야? 이모군란. 이거 근대야, 근대. 이것도 근대야. 오케이. 5.18 민주화운동이래요. 이거 현대지, 현대. 5.18 민주화운동.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 게다가 한국시민소사야. 1903년 대표적인 선지.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 유형은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맞추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오케이? 다음. 자,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우편은요.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우편은 그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초상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단체의 단원으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폭탄 투척 대표적인 단체 1920년대 뭐가 있니? 의열단이 있고요. 1930년대 뭐가 있니? 한인 애국단이 있겠습니다. 한인 애국단. 오케이. 자, 먼저 의열단은 누구에 의해서?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한인 애국단 누구에 의해서? 바로 김구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더라. 오케이. 의열단의 대표적인 인물들 뭐 김상옥, 김익상,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석주라든지, 그죠? 이런 인물들 될 수 있겠죠. 한인 애국단 대표적인 인물 이봉창, 윤봉길. 1920년대 의열단이 주로 활동했고요. 1930년대는 한인 애국단이 주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김상옥이 나왔으니까 이건 바로 의열단이에요. 의열단 고르는 문제야. 간다. 1번 의열단이 여러분 1920년대로 해서 일제강점기라고. 1번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다 바로 나왔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교조신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교조신원 운동? 이거는 개한 게 아니야. 동학농민운동. 그죠? 개항기라고. 이게 시대가 안 맞아, 일단. 부마민주항쟁? 박정희 정부 때야. 이거 현대사. 시대가 안 맞아. 다음.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건립하였다. 이게 신민이 아니야. 이것도 개항기 아니야, 개항기.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다. 드디어 일제강점기 하나 나왔다, 야. 지금 1, 2, 3, 4, 5 선지 중에서
지금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게요. 5번하고 지금 1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1번과 5번 중에서 이 단체, 의열단이 한 것 고르면 되겠죠.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에 파견한 건 어느 단체입니까? 이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답지는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여기 나왔던 거예요. 김원봉. 오케이.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네요. 1930년에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한국인 가운데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약 15%에 불과했다. 이를 남녀로 구분해 보면 전체 남성 중 약 25%만이, 여성 중 약 6%만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뭐 1930년대니까 지금 이게 일제강점기인데,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야. 이렇게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 한글 보급 등을 목표로, 자, 지금 1930년대 뭔가 활동했네. 한글 보급 등을 목표로 한대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문맹 퇴치 운동, 그죠? 네, 문맹 퇴치 운동의 어떤 일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 가볼게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야, 지금 일제강점기. 1번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이게 웬 말이야? 이거 고려시대야? 고려시대야? 이거 너무한다, 야.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이게 웬 말이야? 웬 말? 이거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수선사 결사가 제창되었대요. 진우리야? 이거 웬 말이야? 고려시대야, 고려시대. 한성 순보가 창간되었대요. 이거 개항기 아닙니까? 개항기.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를 골라야 되는데. 베르나르드 운동, 일제강점기 하나밖에 없네. 정답은 5번이게. 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항기, 고려시대, 어떻게든 일제강점기에 겹치지 않는 선지를 쫙 깔았어요. 진짜 이건 노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진짜 이게 틀리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틀리지 않게 하려고. 정답은 5번. 베르나르드 운동. 민중 속으로. 그죠?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 1930년에 정리되었던 그다음 바로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이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을지문덕 등 민족 영웅전을 발간한다. 독사신론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하다. 조선사 연구초를 동아일보에 연재하다. 조선사가 광복 후 조선 상고사로 간행되다. 자, 독사신론,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네, 바로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역사학자니까요. 역사학자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신채호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한국 통사를 저술하다. 박은실. 오케이. 좀 빼놓고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거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 이 시대가 완전히 안 맞는데 지금.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다. 정답은 3번이에요. 바로 의열단의 행동지침이 되는 바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인물이 바로 역사학자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조선사회 경제사를 출간하다. 이건 이제 백남훈이에요. 유물사관, 사회주의 역사관에 입각해서 쓴 책, 조선사회 경제사를 출간하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다. 조선어학회.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신채호니까요.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행동지침이었던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를 답지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갑니다. 다음 내용의 보고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여러분들 17, 18, 19, 20 네, 끝났어. 일제강점기까지 끝났어. 이제 네 문제 남았어. 네 문제는 모두 현대사야. 오케이? 자, 갑니다. 현대사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의자는 반민족 행위, 오, 좋아. 제가 현저함으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서를 작성 보고함. 일본의 전쟁 승리를 위한 항공 전력 확대를 목적으로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함. 일본의 국가 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의 핵심 간부로서 지도적 행동을 함. 사회 문화 부분에 있어서 민족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 지도함.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일본을 위해 가지고 일본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바로 반민특위네, 반민특위. 반민특위. 그죠? 자, 바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 내 반민특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현대사 문제입니다. 갑니다. 1번. 삼천교육대. 요건 이제 딱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네, 요즘 그 신군부, 전두환 떠오르죠? 시대가 안 맞다. 1번 틀렸고요.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게 바로 신간회. 요건 일제강점기니까 시대가 일단 안 맞네. 4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하였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것도 역시 일제강점기 1920년대죠. 시대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린 현대사예요, 현대사.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요거는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시행을 했죠. 광복 직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답은요. 이게 바로 재헌국회에 구성되었다를 답지로 고르시면 돼요. 재헌국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재헌국회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 야, 연도도 1949년 나왔다. 뭐 연도는 뭐 몰라 되는데 어쨌건 재헌국회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두 가지, 반민특위 그리고 농지개혁. 이건 뭐 재헌국회도 연결되는 겁니다. 다. 대한민국 정부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재헌국회도 연결되고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다음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민주화 운동 문제는 나옵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도 나옵니다. 이제까지 이 민주화 운동 문제와 통일 문제는 반드시 나왔어요. 반드시. 민주화 운동 문제와 통일 문제는 반드시 나왔습니다. 이 두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나왔습니다.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문제. 민주화 운동 문제입니다. 나온 거예요. 그럼 올해도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민주화 운동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주화 운동 여러분 세 가지예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 이 셋 중에서 한 개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이거 볼게요. 3.15 부정선거입니다. 아이고 마. 이런 뭐 금방 나왔네.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승만 하야. 뭡니까 이거? 4.19 혁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키워드 나온 겁니다. 3천만 동포의 울보는 절정에 달하고 청년들이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다 총탄에 쓰러졌다. 자유당과 정부는 대통령의 사선을 위하여 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유권자 협박, 3인조 공개 투표, 야당 참관에 대한 방해, 부정 개표 등의 불법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민주선거제도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대통령은 3.15 선거의 불법과 무효를 인정하고 또 12년 동안 실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자, 바로 4.19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모곤란이랍니다. 웬일입니까? 이모곤란 개항기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사 아니겠습니까? 60만세 운동 일제강점기입니다. 제주 4.3 사건? 이거는 정부 수립 전이에요. 지금 이제 이건 정부잖아. 지금 이승만 정부 아니야. 정부 수립 전이야. 제주 4.3 사건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도 정부 수립 전이야. 네, 바로 3번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가볍게 여러분들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나온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밑줄 친 긴급조치. 긴급조치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오늘 대법원은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령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자, 이 긴급조치는 어디 키워드? 유신 키워드. 유신체제 키워드. 그죠?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특히 70년대. 자,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했겠지요. 자, 3선 개헌안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서 70년대로 넘어오겠지요. 4.13 호환조치, 이건 이제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이 박정희 정부가 있어야 되니까, 유신체제가 들어와야 되니까 70년대니까 정답은 4번 라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독특한데 이번 6월 모평 현대사 쪽이 좀 독특해. 제가 좀 더 분석해 드릴게요. 오호, 이거 굉장히 지금 독특한 모습을 제가 지금 발견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0번 설명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가볼게요. 20번입니다. 자,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출발합니다. 경제 정의가 실현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문의사항을 답변해 드리기 위해 안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에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금융기관의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격적인 이 실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 명의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뭐예요? 네, 나왔습니다. 바로 금융실명제. 좋아요. 자, 금융실명제 어느 정부? 네, 바로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골라보지 뭐. 1번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건 대한제국. 광무개혁. 너무 시대가 안 맞다. 그지?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오, 요 봐. 이거 독특해.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예요. 이명박 정부 때. 틀렸고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 때죠. 틀렸고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시행하였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농지개혁, 반민특위, 이승만 정부. 그죠? 그리고 재헌국회. 연결해 놓으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틀렸네요. 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 그러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를 답지로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20번 끝났는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6월 모평에서 처음으로 변화를 줬어요.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뭐야? 통일 문제가 없어요, 지금요. 이런 적이 없는데? 통일 문제가 없어. 자,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통일 문제를 꼭 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다라면서 지금 일단 반드시 낸다의 전제에서 철수한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번 6월 모평을 통해 가지고 이거 지금 통일 문제가 안 나왔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뭐 정해져 있었어요. 19번 문제는 아까 제가 민주화운동 문제 그게 들어가는 자리고요. 20번 문제는 통일 문제가 들어가는 자리야. 근데 안 나왔어. 그러면서 보자. 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분석감이야. 봐봐. 자, 지금 일단 17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해방공간이에요. 자, 해방공간. 광복됐잖아. 지금 1945년 광복됐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터질 때까지 요 공간. 요 공간에서 두 문제는 나왔거든, 두 문제는. 그리고 이후에서 두 문제 플러스 1, 이 두 문제는 정해져 있다고요. 민주화운동 문제 하나, 통일 문제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뭐 경제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이제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요. 똑같아. 예, 45년도, 그다음에 50년도 이렇게 봤을 때 자, 일단 지금 여기 이 파트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여기
여기 이제 광목 공간이라고 해. 전쟁까지, 6.25 전쟁까지. 한 문제 나왔어, 지금. 한 문제. 반민특위 지금 한 문제 나왔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잘 보니까 4.19 혁명. 4.19 혁명 나왔고. 민주화운동이야. 그 다음 19번. 박정희 정부가 나왔고. 그 다음 20번. 김영삼 정부가 나왔어요. 오,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죠. 뭐 여기 이제 2 플러스 2에서 원래 네 문제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냈다는 이야기 뭐냐면, 4.19 민주화 운동 문제를 하나를 내고, 각각의 정부가 뭘 했는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지금 시그널,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김대중 정부가 있을 때 뭐 6.15 남북 공동선언 통일 문제 거기에 껴 넣을 수도 있고, 하여튼 통일 문제를 고정화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각각의 정부들 있잖아. 뭐 박정희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도 있고, 김영삼 정부도 있고, 김대중 정부도 있고, 뭐 노무현 정부도 있을 텐데, 그렇게 정부별로 문제의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처음 준 거야. 6월 모평 이제가 이런 적이 없었어. 작년까지는.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목. 그러면 이제 현대사에서 각각의 정부가 뭘 했는지를 그 안에 민주화 운동과 통일 문제까지 녹여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뭐 했는지, 박정희 정부가 뭐 했는지,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뭐 했는지, 김영삼 정부가 뭐 했는지, 노태우 정부가 뭐 했는지, 김대중 정부가 뭐 했는지. 현대사를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접근 안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민주화운동만 공부했고요. 통일 문제만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모평에서 지금 새로운 시그널을 지금 보여준 거야. 각각의 정보를 공부하라고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캐치해서 지금 전달해 준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정답은 뭐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6월 모평 지금 해설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뭐 수준,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 이건 변함이 없어요. 쉽고 어떻게든 여러분 틀리지 않도록 출제하겠다. 근데 현대사 쪽에서 살짝 지금 변화를 줬어요. 통일 문제 반드시 나와. 요 원칙은 좀 흔들었어요, 지금요. 좋습니다. 네, 요 변화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여러분 아직 시험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능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기간 저와 함께 열심히 개념 공부해가지고요. 한국에 아무 문제 없도록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